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사실 전기차에 대한 기대나 관심이 굉장히 높긴 한데 동시에 사실 머뭇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사지 않게 되는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런 점들을 또 어떻게 상세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 걱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이슈로 보고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슈를 탐색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들이 이제 우려나 사람들이 보통 쓰는 단어들 중에는 항상 긍정적인 표현도 있고 부정적인 표현도 같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에 관련된 부정적인 표현들을 모아봤을 때 그 안에서 주요 이제 이슈들이 또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자료를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아직까지는 차량이 비싸다든지 아니면은 보조금에 대한 할인율 감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충전 비용에서의 전기료의 할인율 감소나 이런 것들로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얘기 중이기도 하고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충전, 그다음 주행 거리, 그다음 안정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배터리 폭발 사고가 사실은 작년에도 있었었고 그게 아직까지 완전히 100%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아직은 사람들의 심리에 아직까지는 우려 포인트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직까지는 안정성 문제가 좀 사라지지 않고 아직까지 이제 남아 있는 형태. 네. 저는 단지 인프라일까 충전하는 게 힘들기 때문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사건이나 배터리 이슈 사건들이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군요. 네. 우리 이사님은 혹시 전기차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사시겠어요? 어떤 게 해결이 되면 사실 것 같으세요? 인프라가 첫 번째라고 처음은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도 이제 요거 좀 자료조사하면서 다른 유튜버들 얘기들을 좀 보고 찾아봤더니 가장 큰 포인트가 다른 데 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전기차를 구매를 했었을 때 남들보다는 좀 더 이제 힙하게 그런 스타일들 때문에 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이제 구매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충전기가 인프라가 좀 첫 번째 포인트였었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전기료 할인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감소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상당 부분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최초에 전기차로 구매했었을 때 실제 운영상의 그 비용 절감 효과라는 게 지금은 상당 부분 좀 상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충전 비용이 좀 더 낮아지면 좋겠는데 아직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시네요. 그래서 아마 운영 비용이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아마 가장 큰 허들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거나 정부와 또 기업 관계자들의 어떤 해결 노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다양한 소셜 분석 중에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가 거의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석 기법 중에 아주 흥미롭게 본 방법이 있는데 미래 신호라는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다른 소셜 분석에서는 좀처럼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떤 방법론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까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내지는 소셜 분석이 가지고 있는 좀 취약점, 공격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항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뻔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공격 포인트였었고요. 그래서 그걸 좀 다른 시각으로 저희는 접근했는데 그걸 앞에서 얘기하는 그런 포인트는 강신호 분석의 한 가지 방법들인 거고 그거 말고 실제로 조금 더 주목을 한 게 약신호 쪽에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약신호는 지금 당장 큰 신호는 아니에요. 근데 향후 잠재적으로 이머징, 이제 라이징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후보군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면밀히 계속 통시적으로 좀 관찰을 하다 보면 향후에는 처음엔 약했던 녀석들이 좀 계속 점점 올라가서 향후에는 아예 트렌드화 될 수도 여지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캐치를 하고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 쪽에 약신호 신석을 좀 같이 믹스를 해서 미래신호 분석이라는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선 자료를 좀 보시면 간단하게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그 차트에서는 언급량에 대한 축 하나하고 그다음 평균 증가율에 대한 축하고 두 가지 축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그걸 안에서 상대적인 수치로 우선 4등분 했었을 때 실제로 이제 신생하는 부분과 그럼 성장하는 부분, 성숙하는 부분, 그다음 쇠퇴하는 부분으로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핫한 것들, 기존의 강신호 분석에서 캐치가 되는 것들은 다 성숙 쪽. 화면상에 보시면 왼쪽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성숙에서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도 꾸준히 계속 많이들 얘기를 하고 너무 많이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다 보니까 성장률 자체는 이제 낮은 케이스들인 거죠. 그거와 완전 반대로 언급량 자체도 이제는 많았다가 확 떨어지고 증가도 잘 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쇠퇴 케이스라고 해서 왼쪽 밑쪽에 있는 케이스들입니다. 이제 그런 키워드들은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별로 관심을 많이 안 가지는 케이스들인 거죠. 거기에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약신호 분석의 가장 큰 포인트이고요. 우선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부분이 신생이라고 얘기해서 언급량은 아직은 적은데 특정 기간 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계속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케이스인 거고, 그 위에 올라와 있는 오른쪽 상단 케이스는 언급량도 이제 어느 정도 양은 뭐 물론 이제 성숙보다는 작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양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증가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약신호의 가장 큰 뭐 라이징 케이스에 있는 애들은 이걸 뭐 이머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실제는 신생 쪽에 있는 게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되는 후보군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보면 현재 올해 8월 31일까지 8개월치의 데이터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인프라나 충전기나 충전소나 충전 요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충전 비용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점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식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좀 많이 핫하게 올라온 건 뭐 모델, 실제 이제 제조사들 모델 이름들이고요. 폭스바겐이나 BMW나 현대나 뭐 기아차 같은 쪽에서의 실제 올해 들어서 신제품 발매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좀 급하게 올라간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그룹을 또 다시 만들어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우려 부분에서 있었던 그 사고나 폭발 관련된 부분은 지금은 이제 올해 들어서는 급격히 확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아직은 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 부분들은 향후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클 것 같고요. 뭐 기대하건대 특별히 다른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라면 네, 그럴 것 같고요. 원래 전기차에서 항상 얘기하던 그 주요 이슈들, 배터리나 가격이나 항상 처음부터 2012년부터 꾸준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테슬라나 그리고 거기에서의 실제 친환경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꾸준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미래 신호 분석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보통 빅데이터면은 가장 많이 언급된 것들, 뭐 빈도라든지 그런 쪽으로만 신경을 쓰는데 앞으로 주목받을 키워드들을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증가율을 같이 보셨다는 것도 인상적이고 결과도 참 짜맞춘 듯이 그 네. 자동차에 대한 근원적인 것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실제 그 운행과 관련된 충전이라든지 뭔가 실제적인 어떤 확산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앞으로 또 전기차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저희와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아주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또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많이 들이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앞으로도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